신규 공공택지 3차 추진 계획이라고 나왔어요. 허겁지겁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의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드리면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3차 추진 계획이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요. 호재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이제 수혜 지역으로 생각되는 게 안산, 이제 의왕, 그다음에 군포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랑 이제 신도시급으로 형성되는 것만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거의 14만 호 10곳을 확정 지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냈고요. 그중에서 신도시 규모급이 의왕, 군포, 안산 4만 호 정도고요. 화성, 진안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9천 호로 거의 이제 330만 평방미터 이상의 신도시로 이제 수도권에 나오는 거고, 오늘은 신도시 규모급으로 우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게 생기면요 호재고요. 특히 이제 군포, 의왕, 군포, 안산 4만 1,000호 정도죠. 여기가 굉장히 큰 호재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다만 좀 주의할 건요. 무조건 여기가 이제 GTX 노선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호재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 당장 허겁지겁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동네 지역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목은 해야 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3기 신도시죠. 광명시흥이라든지 뭐 고양 창릉, 이제 대장이라든지 계양, 그다음에 교산, 이제 왕숙 요렇게 이제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된 데가 메인이 남쪽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천은 9월에 도심 쪽에서 좀 빈 땅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공통점들은 대부분 이제 개발 제한 구역들, 빈 땅들을 활용해서 아마도 도시에서 정비 사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게 토지 보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난항들도 LH 공사 사태가 지금 조금은 잠잠해졌지만요. 그것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으로 원래 속도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의왕, 군포, 안산이 대장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우선은 좀 지역 분석을 한번 하고 틈새도 말하고 접근 방법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의왕이라는 동네를 한번 바라볼 때요. 이 동네는 이제 일자리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일자리가 어디 있냐면요. 의왕역 바로 앞에 지금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가 이제 지역 지정된데요. 현대 로템이 있어요. 현대 로템은 대기업이죠. 이 로템 바로 위에 의왕시에서 이제 야심차게 좀 이렇게 만들었던 일자리가 있어요. 의왕 테크노파크라고. 그리고 이거는 좋은 시설은 아닌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국내 유일한 내륙기지예요. 내륙기지. 그래서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컨테이너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화물을 이동하는 역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왕은 우선은 일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구역이 이쪽 지역인데 요 바로 위에 보이시죠? 여기는 군포 첨단 산업단지가 2017년도 8월달에 준공한 게 있어요. 여기는 거의 87,000평이에요. 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은 일자리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군포에도 있고 의왕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일자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지역을 볼게요.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지금 빈 땅들이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요런 지역들. 여기 경계선이 군포구 의왕이거든요. 여기 기존 주택들이 부곡동에 있어요. 여기 큰 수혜를 누리고요. 이거는 군포의 수혜지고요. 군포에서 여기 또 이제 기존 수혜지들이 있죠. 네, 여기도 구봉산 아래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건건동, 그리고 대암이역 주변에 여기에 아파트들이 크게는 아니지만요 간간이 있어요. 이런 기존 주택들이 공급이 나오면 폭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큰 수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는 이 동네 보시면은 부곡동이 있거든요. 이 동네가 의왕에서 가장 안 좋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이 동네도 사실은 여기 우성오차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도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서 거래는 안 되지만요.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비대위가 생기고 좀 송사에 좀 휩싸여 있지만요. 여기 이제 부곡동에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예, 이 지역들은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고 일반 주택들도 있는데 옛날에 진짜 값이 쌌어요. 요런 아파트들이. 근데 이 아파트들도 지금 이제 급등장을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의왕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장안지구라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들을 했는데 여기 이제 새 아파트 들어와서 원래 가격들이 이 위에 동네 비싼 동네보다 뜸했는데 GTX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여기에 가격들은 급등해서 이제 10억을 넘어가는 30평대 기준으로 10억을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의왕 같은 경우는 이 안 좋은 동네에 개발 사업으로 신규가 나오는 것, 이미 신규가 된 것, 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이죠. 신규로 나올 예비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가 호재가 되고 신축도 큰 호재로 아마 작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전제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되는 거에서 더 중요한 건요. 교통으로 가야 되는 건데 교통이 GTX C 노선. 그래서 여기가 이제 GTX C 노선의 파급력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인덕원 같은 경우나 왕십리도 지금 이렇게 협의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거의 확정적이라 하지만은 이 도장이 이제 뭐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에 대해서 혼인 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의왕역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것들이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은 인덕원이라든지 왕십리라든지 그 외에 GTX A, B, C 노선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왕역을 중심으로 이 군포라든지 부곡동 쪽은 상당하게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자연 환경이 이 동네를 크게 성장시켜 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왕송호수를 가보셨나요? 이 왕송호수가 크기가 얼마타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 여기가 왕송호수죠. 여기가 그 유명한 광교예요. 이 원천호수 크기를 보세요. 원천호수 크기가 요 정도인데요. 왕송호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굉장히 큰 호수예요. 예, 큰 호수고 여기에는 레일바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짚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크를 잘 조성해가지고 관광지 형식처럼 되게 활성화를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캠핑장도 있어요. 되게 좋은 캠핑장이에요. 박물관도 있고 되게 이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의왕에서 좀 주력을 한 동네긴 한데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 주변으로 지금 주거가 생긴다. 이렇게 주거가 생긴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쪽 주변의 가격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은 주거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교랑 조금 다르지만은 제가 그냥 굳이 공통적으로 찾는다면요. 반원호수의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왕송호수의 접근성이 좋아요. 다만 반월호수는요. 조금 깨끗하진 않아요.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뭐 벚꽃길이 있어서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뭐 여기 좀 시끄러운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요. 반월호수랑 왕송호수 사이에서는 안산이랑 이제 군포 쪽으로 갈수록 어떤 정주 여건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 이 의왕역 쪽으로 갈수록 정주 여건이 좋아진다. 그러니까는 17호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의왕역 가까운 쪽이 조금 더 좋은 정주 여건을 맞이할 수 있겠고 다만 좀 차별적으로 의왕역하고 반월역 쪽 이 두 군데가 이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실행이 되고 공급이 나온다고 하면은 반월역도 이 이제 좋은 정주 여건과 결합해서 기존 주택들도 잘 성장할 것 같고 의왕역도 이 주변에 있는 노후된 동네들 이 동네 사실은 정주 여건 되게 안 좋습니다. 다만 여기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는데 시장에 굉장히 싸요. 예, 시장의 물가가 되게 쌉니다. 되게 싸고 발전될 수 있는 신규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의왕과 안산과 그 다음에 군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더 큰 숲을 봐야 돼요. 더 큰 숲을. 그러면은 여기 GTX C 노선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들어갈까요? 근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게 여기 이제 그 부곡동에 재개발 사업 있죠. 여기 지금 나중에는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지금 부곡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 요거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거든요. 부곡 가구의 재개발을 보면요. 위치상 이제 지금 진행도 많이 됐어요. 사업 시행 인가
까지 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는 뭐죠? 관리 처분 나고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청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행이 많이 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시간이 좀 걸려요.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 좀 이제 분쟁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방금 봤던 데가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인데 지금 여기 개발 사업이 일어났던 의왕파크 프루죠. 장안지구죠. 여기가 지금 10억이 넘었어요. 10억 초반이 훌쩍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의왕역에 가까운 여기는 입지적인 위치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가치의 상승 여력과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 그럼 들어가야지 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식간에 오르면요, 인덕원에 거품이 조금 많이 쌓였어요. 인덕원에 그 인덕원의 거품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지금 가격대가 되게 크게 올랐는데 들어가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이제 재개발 말고 재건축으로 들어가잖아요. 재건축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는 이제 우성 5차인데 여기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근데 이거는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은 문제가 뭐죠? 네,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거래가 안 되고 예외 사항으로 10년을 보유하고 있고 5년을 거주한 물건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세대수가 작아가지고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신규로 될 수 있지만 들어가기 어려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동네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로 들어가야지라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건이 아파트랑 다른 물건입니다. 들어가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이 있죠. 여기도 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메리트 있는 기존 주택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 의왕역 주변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공급이 이게 지금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된다면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GTX-C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요.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꼭 깔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늘 정책을 발표했어 서 무작정 들어가면요 확률에 의지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예요. 확률에 의지하지 말라는 건 제가 늘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의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드리면요, 이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의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게 평촌이에요. 자, 근데 지금 평촌보다 요 의왕의 이 하기동, 그 다음에 포일동, 청계동, 그 다음 내손동, 여기가 지금 이 동안구 평촌에 있는 가격들을 따라잡았어요. 여기 보시면 관양동 5억 8천, 그 다음 평촌도 8억 2천이죠. 근데 포일동 평균 9억, 내손동 8억 9천, 청계동 8억 7천, 하기동 1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동네는요, 일단은 다 아시는 호재가 있죠. 너무 유명해졌죠. 월판선도 들어가고 동탄 인덕원선이죠. 그리고 4호선도 들어가고 이제 GTX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호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주변이 개발 제한 구역들이 있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 동편마을 옆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 숲속마을 옆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 이것도 이제 계획이 되어서 나중에 풀릴 거예요. 그리고 의왕 쪽으로 보면요, 여기 이제 인덕원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인덕원 삼성은 3호죠. 3호는 재개발 예정지구예요. 나중에 예정될 거예요. 지금 심의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장이 들어왔죠. 대장이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의왕 청계 2지구 들어왔고 여기 의왕 테크노밸리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또 청계역이 들어오는데 월판선인데 판교 바로 전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가격들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과거 자료라서 더 올랐어요. 그리고 이 대장인데 얘 새 아파트돼요. 여기가 내손 나고요. 여기 한젠자재 찾고 이것도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손 다구역도 철거했고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존 아파트들도 보시면요, 가격들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얘는 호가가 20억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요, 여기가 의왕의 북부예요. 제가 말했던 데가 북부. 하물며 이 백운호수 주변에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죠. 효성이죠. 여기까지도 지금 가격들이 12억, 13억 이렇게 올라갔어요. 좀 심하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롯데 쇼핑몰들이 복합몰이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동네가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거주를 하시고 계시다면요, 호재가 맞는데요. 지금 현재 투자를 하기에는 여기에는 조금의 거품들이 크게 있고 조심하셔야 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동네를 들어가세요라고 추천하진 않아요. 너무 많이 비싸서. 여기 들어갈 바에 어디 들어가냐면요, 서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의왕의 요 부분들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또 조심하라는 게 방금 여기 말했던 의왕역도 아직 저는 확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C는 저는 확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추가로 된 거랑 결합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도 위험하고 여기도 방금 이제 왔기 때문에 수요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매물도 잠기고. 그렇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 가운데도 호재가 되게 많고 이런 거죠. 여기에 GTX C 노선이 이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C 노선이 아래쪽에 있다면요, 이 중간에 구멍이 생기죠. 이 구멍도 지금 신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네 보시면요, 의왕의 시작이 여기서부터거든요. 의왕 더샵 캐슬, 이 위쪽은 우회도로고, 의왕 더샵 캐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2억이죠. 30평대 호가인데 6월달에 입주했어요. 이 바로 앞에 보면요, 오전 나구역이에요. 얘도 이제 신축될 거예요. 얘들 보시죠. 여기 기존 아파트들, 동백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보일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거는 의회 의견 시청안인데 심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새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에 호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예정지구 된다고 다 재건축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호재가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큰 데가 있죠. 여기도 새 아파트가 돼요. 사업 시행인가까지 났고요. 여기는 3,200세대의 어떤 그 이제 물건이 들어오고요. 여기도 이제 새 아파트 1900세대, 여기도 900세대, 그리고 여기도 예정지구, 요렇게 들어가요. 결국은 이 주변의 의왕시청역 주변도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의왕이 이 중간 지역들이 호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북쪽하고 이제 의왕의 북쪽하고 남쪽하고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도심 자체도 사실은 교통의 호재 부분이 GTX는 없지만은 신축으로 들어오고요. 이 신축으로 들어오는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인동선, 동인선이 들어와요. 오전역하고 의왕시청역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거리 자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2.4km, 5km 정도 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예비 신축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동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 바로 밑이 아까 말했던 의왕역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동네도 좋은데요,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는 이제 중간 동네는 정주 여건들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중간 지역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이제 틈새를 활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왕을 들어갈 때는요, 지금 단순하게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요, 남들이 여기보다는 조금 호재의 민감성이 덜하지만요, 앞으로의 장래성의 변화들이 좀 큰 지역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리가 그거예요. 성남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 성남이라는 동네가 바로 위에 송파가 있고 위례신도시가 있고 아래쪽에 판교와 분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틈새로 아래 위로의 개발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 사이 동네인데 거기에 신축으로서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진행 사항들이 상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격들을 크게 올릴 수 있고 입지가 좋아진 대로 변모가 돼요. 그 틈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근데 이 의왕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단순하게 이제 의왕역만 바라봐야지가 아니라 의왕 전체를 바라보시고 내 돈에 맞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